여행에서 만난 아내와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정 씨. 아내는 질투심이 많았지만 정 씨는 그마저도 귀여워 보였고 애교가 많은 아내 모습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내의 이런 질투심으로 정 씨 부부는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을 위기라고 하는데요. 정 씨는 아버지, 어머니, 동생과 함께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 직원을 아내가 갑자기 말도 없이 해고를 시킨 겁니다. 이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뚝 떨어졌고 정 씨의 집은 냉기만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들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이 아내분이 평소에 질투심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, 이 기자. 네, 일단 이 연애 때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정 씨랑 정 씨 아내는 제주도 여행길에서 만났습니다. 이 게스트하우스 가면 또래 남녀들끼리 어울려서 놀잖아요. 그렇게 놀다가 아내가 즉흥적으로 우리 다음 날 둘이서만 여행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하하.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하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 아내가 원래 좀 귀엽고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질투는 좀 많았습니다. 이 정 씨가 거래처 여직원들이랑 얘기만 해도 질투를 했고요. 학교 후배들이랑 우연히 만나서 인사만 해도 옆에서 째려보고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연애 시절이니까 뭔들 안 귀여워 보였겠습니까? 그래서 정 씨는 그마저도 그냥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귀엽기만 했다고 합니다. 자,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집안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된 건지 좀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. 자, 귀여워 보였어요.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정 씨하고 정 씨 부모님 패션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. 주요 타겟은 20, 30대입니다. 20, 30대한테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옷을 판매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유독 에이스가 한 명 있었어요. 아하. 이 에이스는 한 30대 초 여성인데 우리 소위 말하는 SNS 인플루언서였어요. 예. 이 사람이 옷 딱 입고 딱 찍어놓고 올리면 바로 완판이 됩니다. 아하. 아주 이제 인기 있고 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뭐 이 여성도 이 직원도 처음부터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. 이 회사에 다니는 도중에 SNS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서 인플루언서 됐고 또 패션 감각 되게 좋고요. 예. 유행한 옷도 잘 캐치한다고. 이 사람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. 아유, 그러면 그냥 머리에 이고 살아야죠. 저런 직원이라면. 그렇죠. 사실 이 정도 인플루언서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은 정말 네 사장님으로서는 천군만마하죠. 진짜로 이 친구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뜨면서부터 회사의 매출이 10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만둘까 혹시 뭐 이직할까 전전긍긍하게 돼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. 쉬고 싶으면 쉬어라. 연봉도 원하는 대로 당연하죠. 올려주겠다.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옷에 대한 이제 특성상 사실은 이제 저녁에 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찍어서 올리다 보면 좀 저녁에 또 젊은 여성들은 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옷 쇼핑을 하니까 밤에 많이 그렇죠.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은 밤에 올라오면 막 그 고객들이 질문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남편한테 계속 이제 이 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. 어떻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저렇게 하면 될까요? 그랬는데 아내가 도대체 왜 이 밤에 여직원하고 통화를 하냐 아하. 이러면서 이제 질투심이 폭발된 겁니다.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아내가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남편과 저 인플루언서 여직원 간에 뭔가 좀 수상한 뭐는 없었던 거예요? 수상한 뭐는 없었고요. 일적인 대화로 통화하는 건 사실인데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? 그 에이스 직원이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. 그런데 전화 받을 때 승호 받은 것도 아니에요. 당당하게 받았는데 전화 받을 때 옆에서 자기 아내가 듣고 있었어요. 그 내용을 더 아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문자가 오게 되면은 이 정 씨가 사실 문자도 보여줬어요. 혹시 오해를 할까 문자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족 사업이지 않습니까? 이게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동생들하고 연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문제는 그 내용들이 아내가 절대로 질투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상당히 질투를 한 거예요. 내가 보기에는 질투를 넘어서 혹시 의부증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성이 지금 상당히 남성, 정 씨를 쭉 계속 의심하고 계속 그렇게 뭐라고 갈구는 건 아니겠지만은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남편은 참 답답한 거죠. 예. 일단 뭐 남편은 저렇게 떳떳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아내의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됐겠죠, 이 기자. 네, 근데 이 아내의 질투가요 점점 심해집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사실 부모님 회사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이 여직원이 굉장히 예뻐 보여서 이 부모님이 직원 들어오고부터 이렇게까지 매출이 올랐으니까 뭐 때마다 이 여직원에게 그 어떤 서비스 보너스 차원에서 여행 보내주거나 생일이나 명절 되면 뭐 비싼 화장품, 명품 가방까지도 좀 선물로 사주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. 아이고야.
왜 부모님은 그 여자애한테만 명품을 사주냐, 나를 사주셔야지. 며느리한테는 사주지도 않으면서. 아니요.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. 아, 진짜? 아내 생일에도요, 이 부모님이 가방 사주셨다고 합니다. 그럼 됐잖아. 자, 그러면 예.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야? 자, 이 사업 자체가 뭐 좀 부모하고 이 자식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SNS 이 인플루언서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이 아내 입장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같이 좀 격리 같은 거 해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안 왔고. 아, 며느리한테 딱 한 번 부인한테. 왔어요. 딱 한 번. 딱 한 번 하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SNS를 계속 보고 있어요. 그 직원의 SNS를 보면서 진짜. 아니 또 비싼 물건을 또 명품을 올렸네? 그럼 바로 정시한 전화를 합니다. 아, 저거 혹시 이러면서. 걔 또 샀던데 신상 샀던데 이거 당신이 사준 거 아니야? 자기 사준 거 아니야? 부모님 사준 거 맞아?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혼을 낸 겁니다. 이게 좀. 아니,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네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의 반응이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글쎄요. 뭐 남편이 이렇게 막 핸드폰까지 보여주면서 뭐 할 정도면 정말 자신이 있는 건데 근데 결국 그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그 아내가 이 직원을 이렇게 했어요. 사단을 냈어요. 네, 이 아내가 자 이제 이 직원이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. 이 에이스 직원이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지금 옷을 다 발주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왜 안 오냐 막 전화했더니 주말에 누구 부장님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당신 이제부터 일 나올 필요 없다. 우리 다른 사람 뽑을 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아서 퇴사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. 회사에서 해고 통보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땡땡땡 부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내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 땡땡땡 부장도 아니면서 부장이라고 사칭을 하고 이 그냥 직원을 홧김에 잘라버린 겁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갈 법도 한 게 어차피 프리랜서 직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에 잘 뭐 그렇게 꼬박꼬박 출근한 상황도 아니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재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회사의 어떤 뭐 부장 뭐 이러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아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차피 자기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니까 그렇죠. 회사에서 뭐 잘린다고 해봤자 뭐 아쉬운 건 회사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. 자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된 겁니다. 자 그런데 팀장님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아내란 말이죠. 아내. 아니 세상에 그 와서 그 시부모님이 얘야 좀 와서 격리라도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전 그냥 집에 있을래요 했던 이 아내가 왜 자기가 갑자기 막 부장을 사칭하면서 말이에요. 이 질투심에 눈이 멀은 건데요. 그러니까는 이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 씨하고 부모님들이 화를 냈어요. 네가 임의로 자를 수 있냐 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당당하게도 우리 가족 사업이고 남편이 사장님 나는 부장급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남편이 매일 그 예이스 직원하고 연락하는 게 불안했다. 그리고 어머님, 아버님이 그 예이스 직원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렇고 비싼 선물 사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.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사업상에서 예이스 직원을 챙겨주는 게 많은데도 이 아내는 그 예이스 직원을 챙겨주고 물건 사주고 전화하는 게 너무나 못마땅하니까 본인이 자격도 없으면서 그 예이스 직원을 부장이라고 호칭하고 그만두게 한 거예요.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. 야, 진짜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에 그냥 대들보잖아요, 대들보. 네. 이런 사람을 잘라버린다. 그 남편과의 어떤 관계를 의심해서 당장 그러면은 그 회사 경영에 조만간 뭔가 먹구름이 낄 것 같은데.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그 에이스 직원을 붙잡았는데요. 이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. 이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. 그래서 다시는 이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그러니까 해버렸습니다. 이 여직원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해도 돼요. 맞습니다. 정말 날벼락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런 에이스 직원이 사라지니까 회사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. 사실 이 직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의리 차원에서 이 회사 옷을 또 홍보해주고 입어주고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남편 회사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. 소장님 어쩌면 좋아. 네, 그러니까요. 이 질투심이
네, 진짜 눈이 먼다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. 그러니까 질투심이 올라오면 객관성이 없어져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투심과 의부증의 차이는 아까 팀장님 의부증 얘기하셨는데 뭔가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에 의해서 손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질투를 하면 그게 이제 의부증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이렇게 큰 손해가 났을 때는 아내가 유화성을 버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 직원한테 가서 사과를 하든가 해서 이 사업을 돌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미 마음이 돌아선 마당에 아무리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고 해도 아내가 이게 진짜 하하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 해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일 잘하는 여직원을 질투한 아내. 아, 이게 제멋대로 그냥 나 부장인데 하면서 해고를 했단 말이죠.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자, 이제 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뭐 많은 사건들 봤는데 이게 뭐 질투해서 누구를 해고해 버렸다 그런 사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딱 그런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매출이 떨어지고 갈등이 증폭돼서 만약에 아주 갈등이 커졌다 그러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걸로는 일단은 이혼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. 또 만약에 또 이혼을 하게 된다면 회사가 이 손해배상을 또 받을 수 있냐 이것도 따져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매출이 뭐 와식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냐고 따져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 하면 통상의 손해배상은 일반 손해배상은 가능한데요. 특별한 손해배상은 이 사람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가능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한 명을 해고한다면 딱 그 정도의 손해만 난다고 보지 저 사람이 해고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.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성은 몰랐거나 그 정도는 예상을 못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매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 여성한테, 이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요. 일반적인 위자료라든지 그런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일단 회사 직원 갔어요.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. 자,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도 아내는 계속 이해를 못 한다는데 팀장님부터 좀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. 떠나버린 AS 직원은 다시 찾아가가지고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맞고요.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 설득이 안 되겠네요. 이분은 상담가를 소개해가지고 전문 상담가가 이 아내가 질투심해하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문 상담사 바로 옆에 계십니다. 예, 박사인성이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. 네, 제가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귀여운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뭔가 불안에 의한 아까 얘기하신 망상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. 이 정도가 되면. 왜냐하면 이거는 더 발전하면 부부 갈등으로 될 것이고 또 시댁과의 관계가 또 파괴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곰곰이 본인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? 법적인 거 말고. 법적인 얘기는 뭐 다 드렸고요. 아내분이 이제 SNS를 해보면 어떨까요? 인플루언서가 돼보세요. 쉽지 않습니다. 쉽지는 쉽지 않고 않다. 인플루언서가 좋은 돼보면 방법이다. 그 마음을 알 겁니다. 그러네. 인플루언서의 또 고통. 본인이 사진 찍어야 되고요. 맞아. 인기 없을 때 그 고통도 알 거고. 그래서 얘가 진짜 대단한 애였구나라는 거. 너무 대단한 애였네라고 알게 되면서 남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러면 잘 되면 원하는 명품도 사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 업계로 깊숙하게 뛰어드십시오. 자,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? 네, 일단 별빛 10님 자존감 챙기시길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해주셨고요. 자존감. 리로리님 아내가 쓰고 다닌 돈도 저 여직원이 벌어다 준 거 아닌가요?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. 또 오나라님 양쪽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저 정도면 아내 나중에 스토커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. 그런데 반면에 그 헤이제이님은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질투할 만하기도 한 것 같다. 가족들까지도 다 친해져 버렸으니까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